다양한 과학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얘기를 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데 이런 자리 마련해 주신 KI 이창훈 원장님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일회성으로 안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좀 가능하면 지속되면 좋겠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워킹그룹 3 실무 그룹의 요약입니다. 제가 총괄 주저자로 참여했고요. 저희 연대 문종우 박사가 챕터 사이언티스트로 저보다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름을 넣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워킹그룹 3 같은 경우는 세계 실무 그룹 중에 가장 늦게 형성이 돼서 가장 급하게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은 저희가 모였습니다. 리더스 미팅을 모여서 했는데 나머지 두 번은 온라인으로 하게 돼서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온라인으로 200명 이상 모여서 2주 동안 한다는 게 특히 한국은 꼭 유럽 시간으로 하기 때문에 밤에 하기 때문에 아마 다들 그러셨을 것 같은데 힘들게 했고요. 저희 워킹그룹 3 같은 경우에는 65개국에서 278명의 학자들이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그중에서 한국은 저하고 불행히도 우리 KI의 김용곤 박사님하고 둘밖에 없어서 7차 때는 좀 많이 참여했으면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둘이 굉장히 쓸쓸합니다. 이게 워킹그룹 미팅, 리더스 미팅하면요, 그 다음에 각자 뿔뿔이 헤쳐서 자기네 나라 리더스들끼리 모여서 밥 먹고 얘기하고 하는데 맨날 둘이니까 별로 할 얘기도 없고 쓸쓸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7차 때는 좀 더 많은 학자들이 참여했으면 합니다. 이게 중요한 분야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아마도 앞에 실무그룹 1, 2하고 다르게 저희가 아마 정책하고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는 사회과학이다 보니까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도 저희는 오늘 발표도 그렇습니다만 팔리시 프리스크립티브한 거는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책 처방적인 얘기는 하면 안 되고요. 그렇다고 정책하고 관련 없으면 안 되니까 팔리시 렐러번트한 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나오고 난 다음에 한국 언론에서 한국의 정책에 관해서 물어볼 때가 제일 곤란합니다. 이건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사회과학으로서 사이언스 베이스된 팔리시 렐러번트한 어떤 논문이나 과학적인 평가를 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18,000개 정도 되는 논문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정태성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코멘트가 저희도 한 5만 9천 몇백 개, 6만 개쯤 왔는데 그러면 그거 하나씩 다 해야 되잖아요, 답을. 그래서 이게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내용은 이게 아까 이준희 교수님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만 1993년에 2차 보고서를 낼 때 지금 의장하시는 이혜성 박사께서 워킹그룹 3의 코체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93년도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리더스 미팅을 했었습니다. 93년 가을입니다. 그거 준비하느라고 제가 굉장히 애를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한번 했었고요. 아마 큰 의미를 갖는 건 2018년일 겁니다. 1.5도 특별보고서 채택을 저희가 송도에서 했죠. IPCC 총회 때 2018년에 저 보고서가 한국에서 채택이 됐고, 제가 스코핑은 참여를 했었습니다만 이 1.5도 보고서 이게 내가 할 게 아니구나 하고 이제 빠졌었는데 아마 그때부터 정 박사님 워킹그룹 2에서도 말씀하셨고 저 요번에 발표하는 거에도 있습니다만 SDG라고 하는 Sustainable Development Goal하고 Climate Change하고 연계되는 내용이 1.5도 특별보고서에서부터 시작이 됐고요. 저희는 SDG 13입니다. Climate Action이라는 게 돼 있지만 조금 이따 발표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자세하게 모든 SDG goal이 Climate Change하고 관련이 있다. 특히 정책 부분에서는요. 그래서 그게 아마 이번 보고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이준희 교수님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읽을 거냐에 대해서 그러니까 1.5도 목표 달성이
어렵다라는 거는 지금 현 시점에서 사이언티스트들의 평가겠죠. 근데 앞으로 2030년, 2050년을 얘기할 때 어려우니까 힘들겠다로 해석을 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 어려우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 된다로 해석을 할 건지는 정책 당국자의 판단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저희 요번 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2019년까지 배출량 여기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60기가톤 나와 있습니다만 2050년까지 얼마로 줄여야 된다. 43%를 줄여야 된다. 라는 얘기가 그럼 어떻게 줄일 거냐 하는 거에서 정책, 팔리시하고 그다음에 제가 맡았던 돈, 금융하고 그다음에 기술입니다.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구체적인 인스트루먼트인데 그거 말고도 뭐 좀 더 있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강조했던 건 이 세 가지 컨비네이션을 어떻게 잘하느냐에 따라서는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메시지를 읽는데 한국의 언론들은 불가능하다, 뭐 안 된다, 뭐 이제 그렇게 읽는 것 같아서 조금 뭐 해석의 차이입니다만 어쨌든 이게 저희 워킹그룹 3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줄일 거냐? 정책, 금융, 기술이라는 수단을 적절히 잘 활용해야 된다라는 게 제일 큰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이건 아까 두 분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생략을 하겠고요. 43%를 줄여야 된다.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메탄에 대한 얘기가 따로 나왔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메탄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희 보고서의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고 메시지 중에 하나인데, 지난 몇십 년간 봤더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기술들이 기본적으로 많은 분야에서 존재하고, 특히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 뭐 ESS 관련된 거 포함해서, 그 다음에 이게 공짜로 되는 건 아니니까요. 비용이 수반이 되는데 우리가 줄여야 되는 감축량의 반 정도는 $20 정도의 카본 프라이스 갖고 가능하다.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아까 말씀드린 기술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포토볼텍 같은 경우에는 뭐 80% 이상 줄었기 때문에 이 기술 비용이요. 그래서 이게 이 앞으로 20년, 30년에 어떤 기술이 어떻게 더 발전할 거냐에 대해서 지금 단계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과거를 보니 이렇게 빨리 된다. 그리고 지금 2030년에 줄여야 되는 것의 반 정도는 $20 정도의 카본 프라이스 갖고 줄일 수 있겠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파지티브하게 볼 거냐, 네거티브하게 볼 거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정책 당국자의 해석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각 분야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 에너지 부분에서는 제일 많이 이산화탄소 배출이 되고 있는 분야인데 CCS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것이 지난번하고 많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CCS 기술이 생각보다 빨리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이제 뭐 저희 늘 얘기하는 에너지 효율 향상, 뭐 인풋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이제 수소에 대한 새로운 에너지에 대한 얘기도 있고, 제가 두 번째 섹터를 좀 노랗게 표시한 이유는 아마도 제 판단에는 7차 보고서에서 많이 할 것 같은 주제입니다. 뭐냐면 그동안 에너지나 이산화탄소 줄이는 감축에 대한 얘기는 공급 쪽의 얘기가 대부분이었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아마도 6차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수요자, 엔드 유저, 이 다른 쪽 사이드를 본 거죠. 공급이 아니라 수요 사이드 쪽에서 훨씬 더 많이 줄일 수 있다. 싸게. 이 메시지는 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공급 측면을 많이 봤는데 수요 쪽에서 우리가 줄이면 싸게 줄일 수 있다. 심지어 채식주의자 얘기도 나오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패턴하고 우리의 행동 패턴을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긴 한데, 이번 챕터에, 이번 보고서에 아마도 7차 보고서에서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 분야가 아마도 저희 연구자들이, 한국의 연구자들이 좀 더 많이 연구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좀 노랗게 표시를 해봤고요. 뭐 수소이나 도시는 뭐 저희가 늘 하던 얘기랑 별로 다르지 않아서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건물 산업, 이거 전통적으로 저희가 하던 얘기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CDR. 이게 저는 과학이나 기술 잘 모르는 사람이라서 잘 모르겠지만 이 챕터가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됐거든요. 저희 워킹그룹 차원에서. 그래서 이것도 아마 이 굉장히 중요한 아까 말씀드린 CCS하고 같이 관련돼서 중요한 거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토지 이용에 관련된 거 늘 있던 얘기고. 요거는 이제 감축 옵션별로 파란색으로 돼 있는 거는 조금 싼 비용으로 줄일 수 있는 감축량, 빨갛게 될수록 비싼 비용으로 줄여야 되는 옵션별로, 섹터별로 비용을 모델러들이 산정한 것들을 정리해 놓은 거고요. 2030년에 옵션별로 잠재령 CO2 잠재량하고 그에 따른 비용입니다. 뭐 노란 거 같은 경우엔 뭐 $20 이내에서 할 수 있는 옵션이고 그게 양은 얼마 정도 되고. 자,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이게 이 그림 갖고 논의가 많았는데요. 아마도 다음번 7차 보고서에는 저희가 사회과학을 하는 쪽이기 때문에 SDG 골 17개가 과연 에너지 섹터의 감축 옵션 저장이라든가 뭐 건물 부분에 어떤 기술을 채택했을 때 SDG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 거냐, 그게 SDG를 더 높이는 거냐, 골 달성을 낮추는 거냐에 대한 서로 상호관계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옵션별로 17개 목표에 대해서 SDG 골에 대해서 다 표현을 해놨거든요. 이게 그렇게 연구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보고서도 이렇게 냈고 한다는 건 앞으로 이쪽 분야의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될 것 같아서 저희 연구자들도 이쪽 분야 연구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좀 집어넣어 봤고요. 이건 제가 한 거니까 제 챕터니까 한두 슬라이드 좀 더 넣어봤습니다. 원래 서머리보다는 제가 좀 더 넣었습니다. 돈이 중요하니까요. 근데 잘 안 됩니다. 돈이 잘 기후 쪽으로 오질 않아요. 아까 우리 정 박사님도 투자에 대한 클라이밋 리질리언트 디벨롭먼트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돈이 부족하진 않아요. 글로벌리 돌아다니는 돈이 없어서 일로 안 오는 건 아니고요. 기후 쪽에 안 오는 베어리어들이, 장애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돈은 실제로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기후 금융 쪽으로 돈이 오질 않는다. 왜 안 오냐? 어떤 장애물들이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저희 챕터에서는 조금 자세히 살펴본 거고요. 아마 하이라이트로 정책 당국자들 서머리에는 이건 나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1.5도, 2도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지금보다 한 3배에서 6배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 그게 얼마냐? 그냥 3배에서 6배 정도로 나왔거든요. 저희 챕터에는 있지만 그 얘기는 뺐는데 2.3 트릴리언에서 4.5 트릴리언 US 달러입니다. 매년. 그러니까 한 5천조? 매년 5천조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돈이 부족하진 않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 왜 안 오냐? 기후 쪽에. 잘 안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후 위험, 아까 정 박사님이 워킹그룹 2에서 말씀하신 클라이밋 리스크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잘 안 돼요. 어디서 안 되냐? 파이낸셜 섹터에서 클라이밋 리스크에 대한 평가를 잘 못한다. 그게 베어리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이게 이제 요약 보고서에는 없는 얘기지만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거고, 이 연구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기후변화에 대해서 감축을 안 한다. 완화를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기후변화에 대한 피지컬 리스크는 올라가겠죠. 아까 많이 말씀하셨던 온도가 올라가거나 익스트림 웨더가 생기거나. 근데 이거에 대해서 대응을 한다는 거는 전환을 시킨다는 거지 않습니까? 저탄소로 에너지 전환을 시킨다든가 하는 건데 전환이 그냥 되진 않습니다. 전환도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환 리스크는 올라갑니다. 둘 사이에 트레이드 오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환이 그냥 되는 건 아니고 뭐 질서 있는 전환, 질서 없는 전환, 전환이라는 게 에너지 트랜스포메이션만 얘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전환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에 따른 비용,
그러니까 뭐 제도를 바꾼다든가 뭐 여러 가지 사이에 트레이드 오프가 있다라는 것이 저희 기후 금융에서 보는 배열이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전환을 한꺼번에 확 시킨다 그래서 기후 리스크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전환 리스크는 올라가기 때문에 둘 사이에 어딘가에서 옵티멈이 생긴다는 거죠. 이 연구는 많이 되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많이 해야 될 연구 같습니다. 뭐 요건 관련된 얘기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금융 쪽에서 필요한 얘기인데 제가 요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금융 부분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 특히 돈을 이쪽으로 보내는 데 있어서 프라이빗 섹터도 중요하지만 퍼블릭 섹터가 어떻게 컨시스턴트한 시그널을 줄 거냐 의사결정권자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뭐 돈을 뭐 1,000억 불을 뭐 GCF에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리는 단위가 다르지 않습니까? 트릴리언 조 단위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1,000억 불 주는 것건 불충분하고요. 근데 어떤 시그널을 정부나 국제기구가 컨시스턴트하게 의사결정권자들한테 줄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하고요. 거기에는 아까 정 박사님 말씀하신 비슷한 얘기입니다. 소외계층 또 개도국 뭐 이런 데가 굉장히 그 돈의 그 접근도 어렵고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이런 쪽을 많이 해줘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다국적 또 국내 기후 펀드 또 개발은행 뭐 세계은행 뭐 이런 데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 민간하고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정책, 규제, 그다음에 경제 수단, 이코노믹 인스트루먼트가 꼭 정부가 어떤 너 하지 마, 뭐 탄소 줄여, 뭐 이게 아니죠. 어떤 이코노믹 인센티브를 줘야 되고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한 거는 코디네이션입니다. 이게 정부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민간이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코디네이션 역할이 중요하고 이거는 패키지화해서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고 시스템 변화를 유도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고요. 마지막 저희 챕터 뒤에 두 챕터는 테크놀로지하고 이노베이션 얘기하고 이제 국제협력 얘기가 있었는데 이노베이션의 결과물이 이제 어떤 스페시픽한 테크놀로지가 될 텐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기술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기술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이게 저탄소 기술들이 사회에 스며들게 할 거냐 하는 거는 굉장히 큰 도전입니다. 굉장히 큰 도전이고 특히 개도국, 최빈국 이런 쪽에서 이게 잘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저희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